같은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주 두 번째 거래일, 3월의 두 번째 거래일, 이렇게 화요일이지만 미국은 이제 3월 첫 거래일을 막 마치고 상당히 이제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것이 나스닥 지수가 15년 만에 5,000포인트를 재탈환했다. 이런 감격에 겨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뭐 나스닥하고 나이스 둘 다 이제 마감할 때 매일매일 그날에 이제 뭐 특징주라든가 아니면 뭐 이 대표 기업들 CEO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나스닥 거래소 어떤 뭐 임원의 자녀가 방문하면 같이 다 모여가지고 막 이 땡땡땡 치고 이제 클로징 벨을 올리는데 오늘은 뭐 폭죽 터트리고 막 샴페인 날리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3대 지수 보실까요? 3월의 첫 거래일 그리고 이번 주 첫 거래일을 기분 좋게 그야말로 나이스 리바운드를 보였고요. 다우지수 150포인트 상승한 것만 봐도 일단 그 상승폭은 뭐 대충 짐작이 오고 나스닥 지수가 장중 5,000포인트를 두고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극을 하면서 5,008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나스닥 지수 그동안 좀 흐름 보실까요? 최근에 우리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이제 훌륭한데요. 지난 1년 동안 나스닥 지수 보면은 4,000포인트를 뚫은 지 불과 1년 만에 지금 15년 내 최고치인 5,000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 5,000포인트 재탈환에 대해서 물론 우리나라 이제 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반갑죠. 하지만 우리한테 어떤 트라우마가 또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닷컴 버블이 깨질 때 뭐 뉴욕에서도 뭐 자살하는 사람이 급증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옛날에 뭐 세롬 기술 그다음에 이 시티폰 관련주 이런 거 진짜 무섭게 올라갔다가 한번 폭락했던 경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만큼 이렇게 사상 최고 그리고 15년 내 최고치 이런 이 수식어들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동시에 그만큼 좀 어떤 경계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정서적으로도 어떤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그런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지금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잃어버린 15년. 참 빌 게이츠 이때 보세요. 네? 약간 뭐 코믹 영화 배우 같기도 하고 이제 지금 뭐 이제 많이 연세가 드셨는데 그다음에 이분은 누구냐면요. 그 월드컴이라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이제 세롬 데이터맨 프로 같은 약간 그런 버니 에버스가 이제 구글의 이제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서 이제 사진을 찍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게 무엇이냐 보면은 그때 당시 99년도 12월 31일하고 지금하고 이제 떠난 자와 남은 자가 다 있었다. 앞에 보신 월드컴 같은 거는 이제 뭐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도 기술주, 시총 대형주, 상위주에 이제 남아 있고 그때는 이름조차 없었던 그야말로 듣보잡이었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 그리고 바이오가 또 이제 이 기술주에 편입되면서 길리아드 사이언스 같은 암젠 이런 회사들이 2015년에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라는 표현을 저도 많이 쓰고 우리 이제 캐스터 분들도 그렇게 수식어를 이제 쓰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IT 업종의 비중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 이제 바이오도 들어가고 이제 뭐 SNS 업종도 있고 이제 서로 이제 많은 손바뀜이 좀 나스닥 지수 내에서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ER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의 어떤 이 편중 현상은 그때와 지금과 좀 비슷하다. 뭐 이제 애플 같은 게 지금 그렇죠. 애플의 그날 흐름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방향성이 같이 따라가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에 따른 코스피 방향성과 비슷한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지수 조정이 어제 바로 우리 코스닥 지수의 조정으로 왔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 애플의 조정이 어제 삼성전자 상승으로 이것도 롱숏으로 반대로 이어져 왔죠. 요즘 미국 증시를 보면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미 증시의 동조화와 역동조화는 이제 어떨 때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사실은 지금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그리고 5,000포인트 재탈환은 우리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과 최근 이제 강세로 이어졌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심정적인 또 기술적인 동조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외국계 이제 전체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해외 자산 비중의 한 6에서 10% 정도가 이제 한국 주식이라고 볼 때, 미국계는 그나마 한국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이라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데는 한 8에서 10%고, 그다음에 유럽계 뭐 UBS나 뭐 바클레이즈나 이런 데는 한 6에서 한 7%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0%못 되는 비중의 어떤 이 투자 자산을 한국 쪽에 이제 에셋 얼로케이션을 두고 있는데, 그다지 또 성의 있는 리서치도 사실은 하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당히 좀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좀 이 기초적인 이런 이제 심정적 동조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올 초부터 솔솔 연기가 나기 시작했던 나스닥 5천 포인트 재탈환 가능성에, 한국 증시의 이제 코스닥 관련주들, 개별주들을 외국인들이 같이 쓸어 담았던 이제 그런 거죠. 자, CNBC 보시면은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기술적으로 개별주, 누가 봐도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럼 가는 말이 어떤 놈의 말이냐, 앞으로 어떤 쪽에 이제 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코스닥도 상당히 좀 고점 부담이 없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근데 여기 이제 폴에서 나온 거 보면은요, 텔코는 텔레콤 컴퍼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모바일 요쪽이 유망할 것 같다 17%. 그다음에 SNS 관련주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20%. 좀 적은 비중이죠. 이게 이제 4개니까 25% 되는 대야 평균 아니겠어요? 근데 다 평균을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기술 중에서 하드웨어, 장비 요쪽이 22%. 그다음에 가장 큰 추가 상승 가능성의 여지를 보여준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하고 플랫폼 쪽에, 이것도 역시 국내 증시의 어떤 전망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비록 묻혀버리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제 이 경제 지표의 어떤 연속성을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날 떡하니 이제 물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먼저 오늘 발표된 자료 중에서 미국의 개인 소득 지출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월 달 거니까 한 2달 정도 펜딩이라고 보고요. 1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개인 소득은 0.3% 늘어나서 예상보다는 많이 늘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예상보다 또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벌고 덜 썼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분에 대한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라는 워낙에 그런 누구나 얘기하는 보편 타당한 이 소비 경기에 호재가 있다 보니까 소득 증가분은 예상에 못 미쳤어도 지출은 좀 늘었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잡히진 않았지만은 평소에 이제 기름 한번 가득 채울 때 10만 원 들었던 사람이 이제 한 7만 원으로 줄었다라고 했을 때 그 3만 원은 그럼 어디다 썼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저축으로 지금 넘어가가지고요. 지난 12월 달에 저축률 5% 나온 걸 갖고도 2년 내 최고치라고 했는데, 그거를 또 50bp 뛰어넘어서 5.5%까지 저축률이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이 평가는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USA 투데이 보시면은 유가 하락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머니에 돈이 생기지만 앞으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유가 하락에 대해서 오죽하면 저 유가가 저렇겠느냐. 경기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 유가가. 게다가 웬만한 경제학 박사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구리 같은 이런 철광석, 그리고 이제 이 상품 시장 경기 민감 업종들도 요즘 다 설설 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로 이제 이 가처분 소득 증가분이 저축으로 간 것이다.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조금 더 친시장적인데요. 미 소비자들이 이렇게 저축을 늘린 것이 결국은 이제 중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장 강화에 긍정적일 것이고, 저축을 했다가 결국은 뭐 하려고 저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미국처럼 어떤 뭐 상속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자식 결혼할 때 막 우리나라처럼 막 전셋집이라도 얻어주고 막 이런 수요가 거의 없고, 거기는 이제 이 노후 대비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이 소셜 시큐리티가 워낙 이 사회 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저축한 돈을 언젠간 쓰긴 쓴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포텐셜로 해석을 하는 게 블룸버그의 시각입니다. 다음에 어제 중국 HSBC PMI도 나왔었고, 이제 매월 첫 거래일은 이 PMI 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르키티의 미국 제조업 PMI 보시죠.
일단 이제 요 제조업 PMI는 미국의 이제 다른 경제 지표 그리고 특히 제조업 지표하고 좀 달랐었는데요. 연초 한파와 폭설 때문에 팍 내려앉았다가 기저효과로 반등한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3분기 미국 GDP 막 4%, 5% 나올 때도 미리 꺾여버려가지고 걱정을 좀 자아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치로 봐도 전월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제 선행성을 가진다고 알려진 신규 주문하고 생산이 급증해서 4개월 내 최고를 찍었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네, 또 다른 제조업 지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과 똑같은 PMI입니다. 이렇게 막 ISM 막 이름도 그렇고 막 이 로고도 그렇고 막 PMI 그러면 되게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냥 이제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여론조사, 질의응답식의 이제 이런 조사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요 ISM 제조업 지수는 일단 52.9가 나와가지고 예상치하고 그리고 전달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여기는 또 신규 주문하고 생산 그리고 고용 같은 경기 민감 항목들이 급감을 했어요. 반면에 재고하고 미출하 주문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제 수요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부러 늘렸다는 건 아니고요. 안 좋은 쪽인데 왜 2월 달에 그 한참 막 미국 그 항구 지역에 이 파업 일어나가지고 막 컨테이너선이 막 무슨 항공 사진 보니까 이 국토가 확장된 것처럼 막 이만큼 시꺼멓게 막 나와 있고 했었는데 그런 이제 영향이 있었다네요. 마르키트는 왜 그럼 그런 영향을 반영을 안 했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나스닥 5,000포인트, 그 다음에 다우지수, 뭐, 오늘 150포인트, 좀 이런 상황에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악재, 어떤 또 예기치 못한 재료로 인해서 시장이 갑자기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베어리시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도 절대 아니고요. 또 뭐 한국경제TV에서 일하는데 제가 그런 염세주의의 이런 시장관을 가진 사람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구제금융, 그리스 구제금융에 또 연기가 솔솔 나고 있다. 맨날 안개 속 아니면 이거는 연기 이런 식인데, 지금 그리스의 재무장관, 의회 대변인, 야당 대변인, 여당 대변인, 치프라스 총리 서로 각각, 아주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요. 이제 오늘 또 관료 한 명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IMF에 대한 채무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좀 미룰 수도 있다. 그거를 연기금에서 충당하네 뭐네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그리스가 IMF에 대해서는 일단 당신들은 좀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좀 배를 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그리스 이제 4개월 연장안에 대한 어떤, 개혁 리스트 제출했을 때 IMF에서는 조금 불충분하다는 반응이 있었죠. 서로 간에 이제 좀 뭔가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그 다음에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0.76% 상승으로 미국 증시 상승폭에 이제 발을 맞춰줬고요. 57선을 넘어갔고 오늘 이제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요 세 가지가 같이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